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림책 속에서 달콤함을 꿈꾸는 DJ 달보들의 벨라 이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에서 마음속의 은하수를 찾는 DJ 미리네 이용미입니다. 미리네님,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의 모습이 너무 싱그럽게 담긴 영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드라마인데요. 특히 여고를 나와서 그런가 더 부러운 듯합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지만 남학생들과의 그런 낭만적인 추억은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한 기억만 있는데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이 물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남녀공학이요? 진짜 부러운데요? 갖지 못한 추억이라 그런가요? 소설은 소설로만 봐야 되는데 너무 주인공에 몰입하게 되네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직업에 우와 하면서 보았는데 혹시 아실까요? 네, 일러스트 작가죠. 잠도 못 자고 펜 하나로 그림에 몰두하면서 너무 멋지게 그리더라고요. 저도 이 계기로 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덕분에 만나게 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랍니다. 노래 듣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그의 우리는 OST 중 10cm의 서랍입니다.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혀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두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끝은 우린 어딜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을 알게 하진 않은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사갔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두 노래를 들으니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해요. 드라마 화면 연출이 너무 예뻐서 학창 시절이 저렇게 예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답니다. 그러게요. 남자 주인공이 그리는 작품 또한 매우 매력적이죠. 팬 일러스트를 알게 된 후 오늘의 그림책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소장했답니다. 함께하는 그림책 루크 아담 호커 작가의 함께입니다. 루크 아담 호커 작가님은 2015년 화가 활동으로 시작하셨는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건축적 구조를 형상화하여 오로지 검은 잉크와 다양한 두께의 펜으로만 작업하는 게 특징이죠. 저도 책을 보는데 그림에서 선만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선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 싶기도 하고 음영이 섬세하게 펜의 한 선으로 겹겹이 채워져 있는 점이 매력 있었어요. 그림의 대부분이 세로선으로 완성된 점도 찾으셨을까요? 창의력에 놀랍고 감동적인 그림이었어요. 한 방향의 선으로 그려진 점 때문인지 전 표지의 분위기가 매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책 등은 올리브색이고 표지 앞뒤는 흰 배경으로 그림을 잘 살려주고 있어요. 구름 사이로 떠있는 해를 마주하게 위치한 벤치에 남성과 개가 앉아 있습니다. 남성 옆에는 장우산이 세워 있고 남성과 개가 눈을 맞추는 듯한 시선이 마음 따뜻해지고 미소가 나더라고요. 누군가와 따뜻한 눈맞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며 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시간 많은 만남이 잠시 멈추었고 온라인을 통한 대화로 인해 요즘 다시 만나기 시작한 마스크 없는 대면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나와 나의 주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렇네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어색해졌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죠.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갑자기 나타난 질병은 언제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약도 없고 사망률이 높다. 처음엔 사실이 아닐 거야 하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순간부턴 살면서 처음 느껴본 공포감을 느꼈어요. 사회활동이 멈추거나 줄고 만남 후에는 혹시 하는 의심과 불안이 커져가는 생활이 되었죠. 책의 한 꼭지엔 두려움은 불안의 공간을 비추고 채우게 이끌었습니다. 다른 이의 두려움은 잊게 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나만 두렵고 불안하고 내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급급했던 지난 팬데믹 시간들. 정말 다른 이들의 시간과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동료여도 혹 이런 상황이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나한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좋은 생각은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웠던 생각으로 마음이 찝찝했는데 저의 마음을 위로받았어요. 그 행동이 비난과 질책은 아니라고. 단지 두려움 앞에 우리는 몸을 숨겼을 뿐이라고요. 몸을 숨긴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책에서는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무기를 들고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왔을까요? 달보들의 벨라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밥 중에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 박수가 무기인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수는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기는 응원 같아요. 응원. 그래요. 누군가를 응원한다? 응원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준다 라는 것인데요. 공포, 두려움, 불안 같은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감정이지만 손을 내밀어 주고 어려울 때 나에게 털어놔. 내가 응원해 줄게.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림에서 응원의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페이지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청취자분들께 찾아보세요 하고 수수께끼를 드려볼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코니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저 멀리 먹구름 사이에 해가 솟아오르며 그 사람들이 각자 서 있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닌 얇디 선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림이 몇 컷이 있는데 얇은 선들의 모습이라 그림을 다시 찾아봐야겠는데요. 저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꼭 꺼내보거든요. 그림만 봐도 너무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매일이 관계의 연속인데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얇은 선을 최근에 발견했답니다. 이 선이 이런 의미를 두었었나? 그냥 펜을 떼지 않고 그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한 제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달보들의 벨라님과 함께한 시간 중에 이번 책이 최애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어떤 점에서 애정 깊으신지 꼽아주실 글이나 그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1부 마무리 해볼게요. 질문 감사합니다. 왜 점점 대본을 쓰기 어려웠는지 미리네님 질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이 책에 제가 애정이 많았는지. 그래서 더욱이 말로 안 나왔었나 봐요. 모든 감정이 나타나지만 글과 그림을 꼼꼼히 관찰해야 하는 책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인가 짚어보았는데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란 부분이었어요. 그림에서도 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과 개가 나란히 걷는데 비가 와요. 좌측 그림은 남성이 우산을 자신이 쓰고 개가 비를 맞아요. 우측 그림에선 개에게 씌워주고 자신이 비를 맞아요. 생각지 못한 배려, 공동체, 함께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그림책인들 좋지 않은 책은 없겠지만 꼭 함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지의 흰수염 고래 듣고 돌아오실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말랑말랑 더하기.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 등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한국 그림책 소식과 곳곳에서 열리는 그림책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한국 그림책 소식입니다. 한국관에서는 문학동네, 비룡소, 글로연, 킨더랜드 등 26개 출판사가 참가했습니다. 약 67평의 공간에서 도서 전시 및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약 29평으로 마련된 킬러 콘텐츠 전시관에서는 라이브 페인팅, 작가와의 만남, 시각적 영상놀이 퍼포먼스 등 작가 행사와 해외 그림책 관계자와의 교류 등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피션 부분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 NC소프트, 오페라 프리마 부분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 스튜디오 만화 중등 9-12세 부분 김규화 작가의 그림자 극장 책 읽는 곰과 썬데이 글 유니대 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 썬데이 이렇게 4편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22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에 이어 2가지 전시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서관 친구들이 기획한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로 완성된 49명의 어린이들의 그림책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만든 그림책인데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제주의 자연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권윤덕 작가님과 최량란 작가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본 전시회는 3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관람가로 가능하시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MOKA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여행을 떠납니다. 돌하르방과 기념사진을 찍고 만난 갈치조림을 사먹는 여행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사는 어린이들이 관찰한 돌덩이와 갈치를 보러 갑니다. 돌을 들여다보니 거미와 이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잡은 갈치의 비늘 빛깔이 이토록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주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주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제2회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과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의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림책은 나이와 성별, 나라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확장성과 가능성이 큰 콘텐츠라며 설명하였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림책 장점을 시민들에게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드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잘 몰랐던 전시회인데요. 찾아보니 도서전이 아니더라도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전주, 맛집도 많으니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전주를 다녀온 지 좀 되었는데요. 늦봄에는 전주 나들이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말랑말랑 더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윤의 봄눈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보렴. 따뜻한 차 한 잔 두고서 오늘은 참 맑은 하루지. 몇 년 전에 그날도 그랬듯이 유난히 덥던 그 여름날, 유난히 춥던 그 해, 가을, 겨울, 계절을 견디고 이렇게 마주 앉은 그대여. 벚꽃은 봄눈 되어 하얗게 덮인 거리, 겨우내 움을 틔우듯 돋아난 사랑. 처음으로 말을 놓았던 어색했던 그날의 우리 모습 돌아보면 쑥스럽지만 손끝에 닿을 듯이 닿지 않던 그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데, 하루에도 몇 번을 내게 물어봐도 나는 믿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대라는 꽃잎. 처음으로 말을 놓았던 어색했던 그날의 우리 모습 돌아보면 쑥스럽지만 손끝에 닿을 듯이 닿지 않던 그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데, 하루에도 몇 번을 내게 물어봐도 나는 믿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대라는 꽃잎. 그대라는 꽃잎.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달부들의 별나님, 지난 3월 3일 뭐 하셨나요? 3일이요? 삼삼데이라고 배우자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며 삼겹살 외식했어요. 사실 소나 돼지 은근 매일 먹는데 말이죠. 그죠.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죠. 저는 집에서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3월 3일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기념일이 있거든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기념일에 관심이 잘 없어서 삼겹살 말고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항상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로 생각했지 이런 기념을 하는 날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이었어요. 아,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위해서 만든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종수는 2021년 기준으로 267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적, 인위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1급, 2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고 해요. 자연적인 것보다 인위적 위험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과 편의로 인해 점점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도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에서 멸종식물 안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로 야생 동식물 보호에 기여한 점을 알리기 위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해서 사이테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림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유엔이나 사이테스 같이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야생 동식물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런 그림책을 만났어요. 바로 봄볕 출판사에서 펴낸 유지우 작가님의 여우목도리입니다. 저는 서평으로 만나봤어요. 2월에 나온 신간 그림책이죠? 네, 맞아요. 그림책 이야기 전에 유지우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유지우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품고 광고회사를 그만둔 뒤 반려견과의 일상을 담은 웹툰, 땅콩툰을 연재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그림책에 매료되어 구름공장, 오이괴물, 그리고 오늘 소개할 여우목도리를 쓰고 그리셨습니다. 여우목도리는 2022년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의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전시에서 관람객 투표를 통해 출판 지원 작가로 선정되어 이 그림책을 만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우 작가님 인별그램에 책을 이렇게 소개하셨네요. 진정한 따뜻함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금 힘들어도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딛는 모두를 위해 여우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서평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주문을 해서 봤어요. 저는 미리네님께서 가져오셔서 만져봤는데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 다른 그림책처럼 맨질맨질한 게 아니고 뭔가 피부? 약간 동물의 털을 만지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죠? 너무 부드럽죠? 저희 막내가 먼저 책을 만져봤는데 꼭 동물 털을 쓰다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져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또 재미있는 게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옆으로 뒤집어 보면 그림이 거꾸로 있고 밑에서 위로 뒤집으면 마치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것처럼 그림이 보여요. 제목도 다 써 있고요. 와, 표지만 보고도 핵심을 딱 찾아내셨네요. 이 책은 어느 쪽에서 봐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책 중간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는 바코드가 있는 숲 속에 있는 여우의 뒷모습이 뒷표지구나 했어요. 앞표지는 도시 길가에 서 있는 여자아이의 뒷모습 그림이고요. 그러네요. 자세히 보니 여우 뒷모습 그림 밑에 작은 바코드가 있네요. 그리고 아티바이브 앱을 통해 그림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요? 미리네님 해보셨나요? 네, 아티바이브 앱을 깔고 책의 발바닥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에 앱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대면 그림이 영상으로 나와요.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림책도 재미있었는데 볼거리가 하나 더 있어서 좋았어요.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출판사 서평을 읽어드릴게요. 멸종 위기종인 여우와 여우 목도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우 목도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있는 어른들의 평범한 목도리 중 하나였다. 여우 목도리와 밍크코트가 어떠한 죄책감도 불러일으키지 않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우 목도리와 밍크코트를 만들기 위해 여우와 밍크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잡아들이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뉴스를 통해서 여우와 밍크가 멸종위기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사에 참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그 사이 여러 종의 동물들은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졌다. 2014년에 가수 이유리 씨가 나왔던 EBS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피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여우, 라쿤, 강아지, 토끼, 양 마취도 없이 그냥 때려잡아서 모피를 채취하기도 하고 모질을 좋게 하려고 기절만 시켜서 살아있을 때 뭐 가죽을 막 벗겨내는데 도중에 깨어나는 동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돼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비인간적, 폭력적인 영상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슈가 된 후에 기사로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생각되고 그로 인해 구스다운 아시죠? 네. 털 뽑힌 거위의 모습도 이슈되었었는데 맞아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피를 입어보지도 않았지만 만지는 것 자체도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동물을 그대로 만지는 건가 싶은 게 좋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퍼라고 노르웨이 모피 농장에 잔입해서 찍은 다큐인데요. 넓은 야생에서 살던 밍크나 여우를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 같은 종끼리인데도 사육을 하기도 하고 그 처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퍼 홈페이지에 가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에서의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과 중국이 최대 모피 소비국이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여우와 목도리 그림책에 나오는 여우의 귀여운 그림을 봐서 그런가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은근히 그 털을 좋아해서 모자에 털 달린 옷이 많은데 밍크 코트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사고 싶어도 참았거든요. 그 모자에 달린 털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무지함과 단순함을 이번에 좀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모자의 털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제 책 이야기 해볼까요? 양면으로 보는 책이죠. 하나는 여자아이의 관점에서, 하나는 여우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여자아이부터 보길 권한다고 하는 건 여우 목도리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아이들이 더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여우 목도리를 하고 다녔고 비싼 값에 팔리자 여우 사냥을 너무 해서 여우가 남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 여우 목도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저는 여우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눈 쌓인 숲속에서 살던 여우의 아빠는 먹이를 찾으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를 찾으러 나간 엄마 여우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낯선 소년이 구해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소년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안심을 하고 소년과 지내던 여우는 어느 날 소년과 밖에 나갔다가 죽은 여우를 목에 두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밖에 나가지 않고 숨죠. 그런 여우에게 소년은 매일 선물을 가져다 주며 여우를 위로해줘요. 그러다 어느 날 상자에 담겨 세상 밖으로 나온 여우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소년의 선물을 받은 여우의 표정이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나눌게요. 하이키의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출판사 서평의 한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한 명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책 한가운데 페이지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만나 자유롭게 뛰어노는 장면이다. 물이 너무 맑아 지상 모든 것이 온전히 반영되는 가운데 여우 두 마리는 지상에서도 물빛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논다. 작가는 기후위기와 수많은 동물들의 멸종을 부추긴 우리가 자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여우 두 마리에게 담아냈다. 인간으로서 속지 않은 마음을 두 아이가 대변해 주기를 바랐다. 인류가 여우를 수도 없이 잡아 죽이던 때에도 두 아이 같은 사람은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자아이가 여우 한 마리만 살려냈다면 여우의 보존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남자아이 또한 여우를 돌보고 살려냈다. 한 개인이 아닌 우리의 방점을 찍고 싶은 작가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작가의 이상적이고도 간절한 심정을 잘 구현해낸 부분은 바로 클라이맥스 장면이다. 여우 두 마리가 만나 새끼를 낳고 종족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마지막 남은 여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미리네님이 아티바이브 앱에서 나무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고 하셔서 저도 잠깐 해봤는데 서평에 나와 있는 클라이맥스 장면이네요. 여우 2마리가 뛰고 있는데 그 뒤로 아기 여우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기들은 그냥 예쁜 존재라 그런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신비감, 뭉클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리고 이 그림책은 무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우가 나오는 장면만 유채색으로 하셨거든요. 양면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만나 끝이 나는 클라이맥스에서의 그림은 유채색의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여우 2마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숲속에서 여우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 같아. 저도 뭉클했어요. 소녀는 여우를 바로 구조하지 않고 엄마 여우가 오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왜 여우가 없어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어떻게 위장을 해서 나갈까 고민도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자 숲속에 돌려보내는 모습에서 전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운동가가 떠올랐어요. 여우의 입장에서 바라본 소녀는 말은 없었지만 그림에서 보면 겁먹은 여우를 위해 같이 놀아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여우를 목에 두르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겁먹은 여우를 위해 선물을 하나씩 가져다 주죠. 그리고 여우가 놀랄까봐 상자에 넣어서 숲속에 데려다 줘요. 저는 이 모습에서 TV 동물농장이 생각났어요. 그러네요. 거기 보면 다양한 동물 구조를 해서 케이지에 넣어서 방생하잖아요. 네.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떠올랐어요. 서평에서처럼 소년과 소녀, 우리가 함께일 때, 우리의 사랑이 함께일 때, 야생동물들도 살 곳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더 드네요. 그리고 이런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안심도 되고요. 맞아요. 100번을 이야기한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EBS 다큐에서 이효리 씨가 모피를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결정해라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고 결정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어주실 어른들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앞서 이야기한 다큐 영화 인사이드 퍼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개는 가족이고 라쿤은 모자에 달린 털인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은 학대이고 모피 농장에서 여우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은 괜찮은가. 기러기는 보호 야생 동물이고 거위는 산채로 털을 뜯겨도 좋은 재킷 충전재인가. 모피코트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에코 패션, 그리고 장바구니 운동,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업사이클링, 새의 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책 속의 소녀와 소년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 덕분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 또한 합류하기 위해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랑말랑 그림책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에릭 클랩튼이 부른 Let It Grow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Standing at the crossroads, trying to read the signs to tell me which way I should go to find the answer. And all the time I know, plant your love and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blossom, let it flow. In the sun, the rain, the snow. Love is lovely. Let it grow. Looking for a reason
hard to get a friend that I can count on. There's nothing left to show. Plant your love and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blossom, let it flow. In the sun, the rain, the snow. Love is lovely, so let it grow, let it grow. Time is getting shorter. There's much for you to do. Only ask and you will get what you are needing. The rest is up to you. Plant your love and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blossom, let it flow. In the sun, the rain, the snow. Love is lovely, so let it grow, let it grow. Let it blossom, let it flow. In the sun, the rain, the snow. Love is lovely, so let it grow.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출판사로부터 그 어떤 청탁이나 원고료 등을 받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루크 아담호커 지음, 김지연 옮김, 반, 출판사 함께, 유지우 글 그림, 봄볕 출판사, 여우 목도리입니다. 자,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달보들의 벨라 미리네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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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따라하면 돼요. 다음부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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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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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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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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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가져라 가져라